자, 이번 시간에는 호흡 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파가요, 탄력성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가슴우리, 흉곽이죠, 가슴우리. 가슴우리의 확대랑 축소에 따라서 확장과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정호흡에 있어서요, 가슴우리 운동이요, 확장할 때는 능동적이고 감소할 때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호흡 운동이요, 공기를 허파 속으로 이제 흡입하는 들숨이죠, 들숨. 흡식, 인스피레이션이고요. 허파 속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날숨, 이제 익스피레이션이죠. 이 두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숨은 흡식이라고 하고 날숨은 호식이라고 합니다.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숨과 들숨 때 근육하고 갈비뼈가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죠. 지금 들숨 때 이렇게 들숨 때 이렇게 움직인다. 날숨 때는 이렇게 호식근이 움직이고 들숨 근육, 흡식근이 또 흡식할 때는 움직이고 하면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보면 좀 움직이는 근육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날숨과 들숨 때 이제 근육하고 갈비뼈가 움직이는 모양이고 이제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호흡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장기에서는 호흡을 할 필요가 없지만 움직여서 그 폐를 넓게 시키는 그 폐를 찍을 때는 들여 마시고 찍는 거죠. 폐를 더 쫙 펴서 폐에 있는 병변을 잘 볼 수 있게 하려면 들숨을 많이 들여 마신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필요하죠. 그리고 들숨과 날숨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근육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갈비뼈도 또 움직이겠죠. 자, 흡식 운동입니다. 이제 아까 들숨이라고 했죠. 흡식이라고 했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죠. 무브먼트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들숨 운동이죠. 들숨 이제 들어 마시라고 하는 거죠. 들숨 운동에서 가슴우리에 이제 용적을 증가시키면요, 기도가 이제 열려 있는 한 가슴막이 이제 늘어나서요, 허파가 이제 피동적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가슴우리의 이제 용적 확대가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능동적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 관여하는 들숨 근육이요. 가로막 바깥 사이 가로막하고요. 바깥 갈비 사이근하고요. 목비근, 목갈비근, 사각근, 목갈비근이 사각근입니다. 그리고 앞톱니근, 정거근이 있죠. 정거근이 있고요. 안정호흡할 때요. 가로막이 들숨 근육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가로막이 들숨 근육이 되는 거예요. 주요한. 그리고 이런 들숨 근육의 이제 수축으로요, 에너지 소비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들숨 운동하고요, 들숨 운동의 과정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이는 가로막, 다이아프람의 수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깥 사익은 외늑강근의 수축이 또 있습니다. 가로막 신경은 이제 경추 C3에서 C5, 그러니까 다섯 번째, 세 번째 C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가 흥분하게 되면요, 가로막이 이제 수축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요, 가로막은요, 둥근 지붕, 돔 형상으로 이제 위로 불룩 튀어나온 상태,
상태인데요. 수축을 하면요, 가로막이 배 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로막 안을 넓힙니다. 그래서 가슴 안쪽의 내압이 이제 마이너스 2.5mm HG라고 해서 그 정도에서 한 마이너스 6mm HG 정도로 돼서 허파과리가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허파과리가. 그래서 이때 이제 가슴우리의 전후 직경하고요, 가로막 직경이 이제 증가되면서 가로막이 가슴우리에 이제 밀착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슴우리에 이제 용적이 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탄력성은 또 감소하게 된다고 하죠. 네, 가로막이 이제 수축에 의한 호흡을요, 복식호흡, 배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 갈비 사이근의 수축을 가슴호흡, 흉식호흡이라고 하죠. 바깥 갈비 사이근이요, 수축하게 되면 이제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갈비뼈가. 그 갈비뼈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요, 가슴우리도 이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슴 안에서 이제 좌우 상하의 직경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가슴 안이 넓어지고 가슴 안에 또 내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헛박꽈리가 또 확장이 됩니다. 들여 마실 때 배호흡이나 흉식호흡이 마찬가지로 헛박꽈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 가슴우리 운동이 바깥 갈비사이근하고 갈비뼈 올림근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호흡입니다. 그거를 가슴호흡, 흉식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흡이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흉식호흡은 배 근육의 이제 긴장이 좀 약하거나 생활 습관상 이제 허리띠나 코르셋으로 이제 배를 압박하는데도 이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말기에 또 두드러지게 또 나타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식 동물은 배호흡을 하고요, 육식 동물은 흉식호흡을 하는데 사람은요, 배호흡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초음파를 하다 보면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을 보려면 간이나 뭐 담낭, 모든 장기들, 췌장, 비장, 신장들 보려면 호흡이 꼭 있어야 되는데 호흡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복식 호흡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누워서 하시니까 그런지 거의 대부분이 흉식 호흡을 합니다. 많이. 그런데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흉식 호흡을 한다는데 남자분들도 흉식 호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볼 때 일부러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한번 복식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 근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흡식 호흡을 할 때 이제 배 근육이 또 배 근육이 이완이 필요합니다. 배 근육들이요, 이완되면요, 가로막 수축에 이제 또 도움을 주죠. 그래서 가로막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을 유도하게 됩니다. 배 안에 이제 힘을 일부러 주는 거죠. 그래서 배 안 압력이 이제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복대를 이용해서요, 뱃속 장기를 압박하게 되면 배 안 압력이 이제 상승하겠죠. 그래서 들숨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배 근육에 이완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배 안 압력을 상승시키면은 상승시키거나 뭐 복대를 이용해서 배 쪽 장기를 압박하게 되면 이제 압력이 상승해서 들숨 운동이 잘 원활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 근육이 이완돼야지 이런 흡식 운동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헛팍팍 꽈리의 이제 표면 장력에 이제
약화를 볼 수 있는데요. 허파과리 내면에서 물 분자랑 공기 분자의 이제 계면에서요, 표면 활성제. 그러니까 이 표면 활성제는요, 호흡기도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지단백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표면 활성제랑요, 공기 분자 간의 이제 계면이 형성되는데요. 허파과리 내면의 이제 표면 활성제는요, 허파과리에게 표면 장력을 줄여가지고 들숨 운동이 일어날 때 허파과리를 쉽게 확장을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허파의 유순도를 증가시켜서 들숨 운동이 잘 할 수 있게 돕게 되는 거죠. 이제 날숨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들숨 호흡의 원리죠. 가로막의 수축, 이게 가슴우리 상악 길이가 증가되고 가슴우리 전후 좌우 길이가 또 증가되고 가슴우리 내압이 또 감소돼야 되겠죠. 그리고 허파가 확장되고 허파과리의 내압이 감소되고 또 대기랑 허파과리 사이에 압력차가 성립돼서 들숨 운동이 되는 거죠. 자, 날숨 운동입니다. 날숨 운동은 들숨 운동이 이제 반대작용이겠죠. 에너지를 이제 들숨 운동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면 날숨 운동은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는 수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날숨 운동을 주관하는 주 날숨 근육은요, 속갈비 사이근이고요. 속갈비 사이근에 이제 수축하고요. 바깥 갈비 사이근의 이완, 그리고 가슴우리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요. 가슴우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근육에 긴장하고요. 가로막에 가로막이 이제 원상이 복귀가 되겠죠. 원상 복귀가 되고요. 허파과리의 이제 탄력에 의해서 탄력에 의한 이제 수축 등으로요. 허파과리 안의 압력이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파과리와 대기압 사이에 압력차가 이제 또 생겨서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 운동을 날숨 운동이라고 합니다. 안정할 때 날숨은요, 날숨 근육에 이제 수축이 없어도 들숨했을 때 수축했던 들숨 근육이 단순한 그냥 이완만으로도요, 날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증강되었을 때는요, 날숨 근육이 관여하게 됩니다. 운동으로 이제 호흡이 증강되었을 때, 운동하면 이제 호흡이 막 증강되잖아요. 그럴 때는 날숨 근육이 이제 같이 내뿜을 때 근육도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동적인 운동이고 근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도 날숨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운동했을 때는 이제 호흡이 증강될 때는 날숨 근육도 같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날숨 근육이요, 배벽근이고요, 배고등근, 그리고 뱃속 빗근, 배가로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날숨 근육이요. 배벽근이요, 수축하면 배 안에 이제 용적이 감소되고요, 내압이 형성되고요, 헛파 속 공간이 가슴 안쪽으로 밀리면서요, 공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안정시 호흡에는요, 한 2에서 4mm Hg의 압력차로 한 500에서 600ml의 공기를 들숨하고 날숨에 의해서 허파 내외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공기가 한 500에서 600ml의 공기가요, 왔다 갔다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압력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날숨 호흡의 원리입니다. 이게 들숨 호흡 근육이 이제 이완되고 가슴우리 크기가 감소돼가지고 내압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허파 조직의 탄력성이 반환되고요. 허파의 크기가 감소하고 또 허파 내압이 증가되면 압력차가 생겨서 날숨 호흡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기 다 들으셨던 거고, 이제 호흡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의 건강인이 이제 안정된 환경에서요, 이루어진 호흡이 정상 호흡이죠. 그리고 1분 동안에 한 15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정상 호흡수라고 합니다. 이 연령이나 성별, 자세, 외부 환경, 체온, 근육 운동, 정신적인 상태, 또 질병에 따라서요, 호흡수는 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 호흡수는 또 변동을 시킬 수도 있죠. 신생아의 호흡수는 한 40에서 50회 정도 되고요. 1세 때는 한 30에서 35회, 2세 때는 뭐 30회, 25세 때는 16회, 50세 때는 18회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애기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숨을 이렇게 빨리 소호흡수가 많으니까 아이들의 호흡이 좀 이렇게 좀 그걸 빠르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잘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어릴수록 호흡수가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허파의 이제 용적과 용량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허파의 총 용량이요. 연령하고 성별,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이제 호흡기량의 구분이요. 보통 안정했을 때 어른들은요, 1분에 한 15회 호흡 운동이 일어나고요. 매번 숨 쉴 때마다 이제 허파에 들고 나는 공기량이 1회 호흡 용적이라고 하고요. 호흡량이 한 500ml 전후로 된다고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요, 1회 호흡 운동에 의해서 헛박과리에서 이제 환기되는 양이요, 1회 호흡량에서 4강을 뺀 양이라고 합니다. 4강은 기도에 이제 머무르는 공기 용적이죠. 헛박과리 환기량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헛박과리에서 이제 환기되는 양이 1회 호흡량에서 4강을 뺀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헛박과리 환기량입니다. 실제 이제 1회 호흡 운동에 의해서 헛박과리에서 환기되는 양이죠. 1회 호흡량에서 4강을 뺀 양. 4강은 기도에 머무르는 공기 용적이고요. 또 4강에는 생리학적 사관과 해부학적 사관이 있죠. 해부학적 사관이요, 이제 코 안에서 시작해서 기관하고 기관지, 종말 세기관지까지, 기관지는 종말 세기관지까지 가스 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이제 호흡시 기도 부분의 이제 공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적 사강은요, 정상인의 경우에 해부학적으로 사강하고 차이가 별로 없지만,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가스교환을 하지 못하는 헛박가리가 있을 때 해부학적 사강하고 가스교환 못하는 헛박가리 용적을 합한 것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흡식성 예비 용적은요, 이제 안정 시에 들숨 운동으로, 들숨 후에도 이제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공기를 헛박과리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로 들여 마실 수 있는 공기 용적을요, 흡식성 예비 용적이라고 하고요. 공기 용량이요, 한 3,1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날숨성 예비 용적은요, 안정 날숨 후에요, 노력하면 또 더 많은 공기를 바깥으로 또 더 내보낼 수 있는데요. 최대로 내뿜을 수 있는 공기 용적을 날숨성 또 예비 용적이라고 하고요.
공기 용량이요. 그러니까 호기 예비량이죠. 호기 예비량이 한 12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기 용적은요. 이게 이렇게 최대로 노력해서 공기를 이제 배출해도요. 허파과리에는 어느 정도의 공기가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허파과리의 공기가 그 공기의 용적을 장기 용적이라고 합니다. 장기량이 한 12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량은요, 태아에는 또 없고요. 출생 후에 한 번이라도 호흡을 시작하면요, 장기량이 이제 허파과리에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폐활량은요, 공기를 최대로 들여 마셨다가 최대로 내뿜는 공기량을 폐활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회 호흡량하고요. 들숨성 예비용량이랑 날숨성 예비용량 모두 합한 것을 말하고요. 공기량이 한 4,8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숨 용량이요. 들숨 용량은 1회 용량, 호흡 용량하고 들숨성 예비 용량을 합친 거고요. 3,600 정도 밀리리터 정도 되고요. 기능적 장기 용량은요. 안정 상태에서 날숨 후에 허파 안에 남아있는 공기량의 장기량보다 많은 2,400이나 2,500ml 정도라고 합니다. 총 폐활량은요, 또 폐활량과 장기량을 합친 것으로 남자가 한 6,000ml, 여자는 한 4,2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최대 호흡 능이 이제 최대 자위 환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파과리 내에서 공기랑 혈액 사이에 가스 교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허파의 이제 여러 가지 용적과 용량의 크기 그리고 폐활량도 관계되지만 이 최대 호흡 능하고 또 최대의 자위 환기능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자, 섬유증이죠. 섬유증 지금 보시면 섬유증은요, 허파과리에 이제 탄력성이 저하된 거고요. 폐활량이 이제 감소되고, 최대 호흡능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최대 호흡능이 중요한 인자라고 했죠. 또 천식하고 폐기종은요, 폐활량 변동이 없고요. 최대 호흡능이 현저히 이제 감소된다고 하죠. 그리고 허파과리에서 가스 교환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상이고 섬유증, 천식, 기종 뭐 이렇게 최대 용량을 이렇게 본 거죠. 정상 및 허파 질환의 이제 각종 호흡 용적과 용량과 최대 호흡 용량 본 거죠. 호흡 조절입니다. 이제 호흡 조절은 신경성 조절하고요. 호흡 조절 중에 신경성 조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성 조절하고 보시면 화학적 조절이 있겠죠. 신경성 조절을 먼저 보면 자율적 조절이죠. 숨내가 이제 리듬 영역이죠. 다리내는 호흡 조절 영역이고요. 숨내 이제 등 쪽 호흡부 호흡의 이제 기초 리듬을 담당하고요. 흥분파를 보내서 들숨을 유도하고 배 쪽 호흡부는요. 숨내의 배 쪽 호흡부는 강력한 호흡을 요할 때 들숨 운동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발생시키죠.
다리 내의 호흡 조절 중추는요, 지속적으로 이제 숨내 등쪽 호흡부에 흥분파를 보내겠죠. 수위적 조절은요, 대뇌 겉질에 있고요. 각 영역에 있는 호흡 중추를 통해서요, 호흡근의 운동 유연에 전도되겠죠. 원심성 신경과 구심성 신경이 있습니다. 구심성 신경은 미주신경 내에 있다고 하죠. 이제 이게 헤링 브로이어 반사라고 해서 헤링 브로이어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이제 날숨 반사죠. 압력 감수체에서의 자극이요, 들숨 중추의 흥분성을 이제 억제하면요, 들숨에 이제 관여하는 근육들이요, 이완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날숨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헤링 브로이어 리플렉스 들숨 반사가 또 있죠. 헛바에 공기가 이제 허파의 공기가요, 배출되고 난 뒤에요, 호흡 중추가 가로막과 바깥 갈비사이근에 이제 수축성과 흥분을 보내서요, 들숨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호흡의 이제 신경성 조절이죠. 이제 화학적 조절이 또 있습니다. 말초 화학 수용기가 있는데요. 혈액 내 산소 분압이요, 100ml Hg로 그 이하로 감소하거나요,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 화학 감수체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이로부터 시작돼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시작돼서 구심 흥분이 호흡 중추의 흥분성을 이제 높여줍니다. 그래서 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죠. 중추화학 수용기는요, 혈액 내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탄산이 또 많아지고요. 그 중에 이제 CO2가요, 빠른 속도로 혈액을 통해서요, 뇌하고 뇌척수액에 이제 들어가서 수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H와 HCO3로 해리가 되고요. H가 많아져서요, 혈액에 이제 액상이 산증을 나타내겠죠. 이 산증에 의해서 호흡 중추가 이제 흥분하면서 호흡이 촉진되는 것을 중추화학 수용기라고 하죠. 말초화학 수용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 10-15번처럼 말초화학 수용기는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가스 교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